네, 안녕하세요. 차트진입니다. 우선 81K까지 도달을 했을 때 여기서 반등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5% 정도의 반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상승을 할 거다,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관점을 좀 짧게 복기를 해보자면, 이 하락 채널을 하락 이탈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하락 추세선, 이 81K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여기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이 보게 되면 이 2월 21일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선,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가 돌파를 했죠. 여기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이 81K 구간은 이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 구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리테스트를 주게 되면 해당 선은 지지를 받고 이 매물대 구간, 그리고 0.618 되돌림, 이 세 가지의 지지 근거가 겹치는 구간이 81K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가 충분히 발생이 될 수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하락을 했을 때는 여기서는 매수를 들어가진 않았고 여기서 잡았거든요. 왜냐면 결국 여기서 반등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락의 힘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 관점을 냈고 실제로 반등을 잘 했죠. 중요한 건 상승하는 과정에서 계속 겁을 줬거든요. 보게 되면 빠지는 척 하다가 위로 올리고, 빠지는 척 하다가 위로 올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저는 이 과정이 결국 계속 반복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유는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최근 무빙은 텔레그램에 제가 전부 다 남겨드렸기 때문에 차트진 관전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물려있다가 탈출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체크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빙에도 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도 기준점이 없었다면 이런 무빙에 털려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지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기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관전방에서 제가 보고 있는 기준점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아직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선이 뚫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기가 뚫리지 않았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저항을 모두 다 뚫어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84K 매물대가 뚫렸다는 것은 이 결국에는 더블 바텀 패턴의 넥라인이 돌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건 분명 원웨이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영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승을 기대를 해보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겁을 줘도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거다가 이번 관점의 핵심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빠질 거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저번에 관점을 냈을 때 이 81K 구간은 하방으로 뚫렸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뚫렸다는 것은 저항을 받던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리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지지가 뚫려버리게 된다면 그대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이 페이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73K 구간도 저는 열어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두 번의 지지가 발생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지가 발생을 했을 때는 포지션을 들어갔던 거고요.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명확한 하락 추세선이 있어요. 고점이 발생을 했고 고점이 발생을 했죠. 두 개의 고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하락 추세선이 발생을 하게 되고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76K, 그러니까 즉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이 하락 추세선. 하지만 돌파를 실패했고 그리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현재 네 번째 돌파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이 81K를 찍었을 때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시도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4시간봉을 봤을 때 하락 추세선 부근에서 어떤 패턴이 발생을 했죠? 상승세 기형 패턴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세 기형 패턴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암시형 패턴이에요.
상승을 하다가 힘이 빠지면서 하락 이탈할 것을 암시를 하는,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의 과매수 구간이 찍혔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락 추세선은 일반적으로 저항을 받는 구간인데 여기서 하락 암시형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이 저항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저항이 발생하는 이 구간에서 하락 암시형 패턴은 결국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근거다라고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꺾였죠.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꺾였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볼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볼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위아래로 계속해서 터는 무빙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명확한 하락 추세선, 그리고 닿을 때마다 하락장에 왔던 이 상승 추세선, 이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단이에요. 여기서 하락 암시형 패턴을 하락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추세가 반전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딜까요? 여기죠. 이 상승 추세선. 볼륨이 낮아지고 있고 하나의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만 지켜주게 되면 상승 추세선까지 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리이기 이전에 여기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 현금 비율이 이 매물대까지 쭉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비트코인은 70K에서 60K 후반대까지도 생각을 해둬야 되죠. 하지만 볼륨이 낮아지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명확한 하락 추세선이 뚫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는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선 여기까지 올 수가 있다,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이 하락 추세선에서 패턴을 하락 이탈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추세가 꺾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110K 구간이 되거든요. 여기서 시작된 현금 비율의 상승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테스트를 했고 총 2번의 돌파 실패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에도 해당 부근에서 하락 암시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하락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 실패로 보고 추세가 반전이 되고 있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81K 구간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뚫리면 안 되겠죠. 여기가 이제 110K 구간이에요. 트럼프 취임 이전에 비트코인이 고점이 찍혔던 구간. 제가 여기서 계속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모두가 150K, 200K 외칠 때 저 혼자 하락을 봤던 자리예요.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구독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는 여기가 뚫리면 정말 역대급 불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뚫리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됐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명확한 하락 추세선이 있고 볼륨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돌파를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저항이 발생이 되는 자리죠. 그럼 여기도 이때처럼 추세 반전을 기대를 해봐도 좋은 자리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좋은 자리이기 이전에 여기는 뚫리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뚫린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추세선, 그러니까 전고점까지는 아니어도 그의 버금가는 상승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150K, 200K까지 가는 상승을 생각을 하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진 않고요. 아마 이 자리를 오게 되면 하락 관점을 낼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수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 볼륨은 낮을 거거든요. 그럼 수렴의 진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거고 결국 위아래로 터는 무빙이 계속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고점 돌파를 생각해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금 비율이 내려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제가 맨 처음 말씀을 드렸던 거, 비트코인이 겁을 주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볼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수렴 내부에서 이 볼륨이 낮은 무빙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륨을 실은 장대 양봉이 아니라 분명히 하락할 것처럼 겁을 주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즉 하락 암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마다 하락으로 겁을 줬는데도 제가 계속해서 들고 갔던 이유는 테더 도미넌스가 추세가 전환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렴 내부에서 볼륨이 낮기 때문에 원웨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할 것을 암시를 하다가 그대로 위로 올려버리는 그런 장세가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상승 추세선,
즉 추세가 좀 꺾일 수가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최악은 여기가 뚫리는 거죠. 제가 81K에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손절 라인을 79K 좀 아래로 잡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를 오면 말씀드린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 추세선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수렴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럼 그때는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한 이후에 아래에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여기만 지켜주게 된다면 충분히 계속된 우상향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 말씀을 드렸다시피 패닉셀이 나올 거였다면 이미 여기가 뚫렸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 지켜주면서 더블 바텀을 만들어 줬고 넥라인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숏 포지션은 좀 제외를 하고 제가 생각했던 구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상승 관점으로 좀 볼 생각이고요. 뭐 주요 구간들을 이탈을 하거나 정말 강한 저항 구간들, 예를 들어서 이런 86K도 있고 90K도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기보다는 아마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좀 분할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왜 상승 관점을 보고 있는지 이제 좀 다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구간은 81K에서 80K, 여기가 왜 중요한지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남겨드리고 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